아, 이놈께 그게 뭔 길래 도대체 사실상 시험에 기껏해야 한 더 문제 나오는 건데 이것만 따로 나오는 건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저거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그 막연하게 찝찝함 이런 걸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요 얘기를 하다가 요 금지행위가 곳곳에 들어있잖아요. 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한번 해보려고 지금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재는 덮어버리시고요. 예, 과감하게 여기 지금 여러분들 뭐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머릿속에 한번 써보시오. 일단요. 자격 취소 사유는 간단해. 부양정징 이렇게인데 이거요. 공중부양해가지고 머물러 있는 거야. 자. 부양해서 정지해 있어. 근데 부양해서 정지해 있으려면 계속 정지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ing 붙여. 부양정진. 그게 이제 자격 취소 사유인데요. 여러분들, 취소에는 얘가 단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마다 단골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학식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사람이 위원회 자격에 반드시 들어있죠. 위원회마다 그건 이제 일종의 뭐냐면은 그 단골이야. 자격 취소든 등록 취소든 지정 취소든 반드시 들어가는 얘기는 이거예요. 부정한. 실제로는요 이게 앞에 거짓이 있어요. 거짓을 한자로 쓰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허위예요. 그러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게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취소인데 거짓 부정한 자격 취득은 자격 취소야.
거짓 부정한 등록은 절등치야. 거짓 부정한 지정은, 다시요. 부정한 지정은, 부정한 등록은, 부정한 자격 취득은, 허위 부정한 등록은, 허위 부정한 자격 취득은, 허위 부정한 지정은.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거래도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어떤 게 더 센 거야?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거짓 부정한 자격 취득은 only 자격 취소에만 있어요. 쟤는 아무 데도 없거든? 하지만요, 거짓 부정한 등록은요, 얘는 3학년 3반에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포상금 사유이기도 해요. 뭐이기도 해요? 포상금 사유의 3학년 3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3학년 3반에 이게 뭐요? 허위. 그러니까 다른 말로 거짓, 부정, 자격 취득이야, 등록이야? 지정이야? 어떤 거요? 그렇습니다. 이게 허위 부정 등록이에요, 여기가. 그래서요, 다음 중 3학년 3반 몇 개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가 뭐야? 몇 개냐?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얘가 어떻게 둔갑해서 있냐면 거짓 부정 자격 취득으로 들어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걔는 3학년 3반이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부정한 자격 취득은 자격 취소에만 있고요, 다른 어디에도 없어. 오로지 자격 취소 사유야. 왜 그러냐? 거짓 부정한 자격 취득이라는 건 정체불명이에요. 어떤 게 거짓 부정한 자격 취득이요? 부정한 자격 취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돈 주고 어떻게? 아니 지금요, 봐요. 우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분사무소 책임자로 들어갈 적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확인하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까지 증 하나, 이거는 뭐냐? 공문서 위조에 불과해. 그죠? 증을 갖고서 그걸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쓴다. 이건 공문서 위조인데 써먹을 때조차도 없어. 왜? 등록을 하거나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거나 뭐 할 적에 보면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거짓 부정한 자격 취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없지만 단골이라니까 그냥 뭐로? 취소자가 붙는 데는 무조건 뭐가 들어있어? 거짓 부정한 저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래 놓다 보니까 정체가 모호하니까 포상금이나 아니면 3학년 3반에 없어요. 반면에 거짓 부정한 등록의 경우는 포상금 사유에 있고 뭐이기도 해? 그거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다시요. 거짓 부정한 요것만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취소인데 지정 취소인지 자격 취소인지 등록 취소인지는 뒷말 갖고 찾는 거야. 그리고 거짓 부정한 등록은 뭐 절등치지만, 그죠? 거짓 부정한 자격 취득은 자격 취소에는 해당해도 다른 데는 없어. 일단 첫 번째로 거짓 부정한 자격 취득, 그게 자격 취소의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양은 뭐겠어? 여기 양 이거 뭐겠어? 이건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는 거 보니까 이건 무슨 등록증 양도돼요, 이건. 그리고 여기에도 양도되어가 있어요. 여기는 4개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면 양수되어 받은 자가 존재하겠죠.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면 양수되어 받은 자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격이 취소되는 자는 어떤 사람?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는 아니고, 여기 등록이 취소되는 자는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자, 받은 자는. 그런데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등록증 자격증 양수되어 받은 자 전원이다. 몇 학년 몇 반?
1학년 일반의 포상금인 거예요. 얘는 포상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대여는 1학년 일반의 포상금이야. 얘도 1학년 일반의 포상금이야. 단, 이 양도대여의 차이점은 위에 건 뭐요? 얘는 그거고. 부양할 때 부는 오로지 어디에만 있어? 하지만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의 1학년 일반의 포상금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건 뭐냐? 정지기간 중에 업무용. 이거 뭐냐? 정지기간 중에 업무야. 근데 어떤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등록이 취소되고 어떤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이 취소될까요? 위에는 무슨 정지? 이건 자격정지 기간 중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다가 들키면 자격이 취소돼요. 근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다 들키면 절등치로. 이거는요 최근에 수업했어요. 어디서 했냐? 슈페업에서 휴업과 업무정지를 비교했죠. 휴업 기간 중에 업무하다 들키면 뭐요? 그래 신기해. 그거 할 땐 다 대답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다 들키면 네? 네, 이거 좀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저거 그렇게 신기하다니까 했어도 이렇게 틀리니까들 여러분들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근데 앞에 그 답이 안 나와서요. 자 32페이지를 한번 볼래요? 요약집 32페이지. 봐봐 열심히 써놨네. 뭐 여기서도 줄친 거 막 거기에다가 그냥 막 줄까지 쳐놓고 색깔 입히고 그랬네요. 맨 끝에 보시오. 제재. 자 휴업기간 중에 업무하면 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그래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는 절대적 등록 취소예요. 그런데 휴업기간 중에 업무는 반대로 반면에 여기 보십시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소속이 자격정지 먹고 업무하면 자격이 취소돼요. 됐어요? 네, 여기 보시오. 요게 뭐죠? 자, 7, 8을 봐요. 이중소속은 뭐요? 자격정지입니다. 그죠? 그럼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은 뭘까요? 아니, 절등치가 어떻게 돼? 소속인데 소속이 어떻게 등록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요거는요.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 저게 전부 다 자격 취소라는 거예요. 원래 이중소속은 뭐요? 자격정지야 이중소속은. 근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오. 소속이 자격정지 2개월 먹었어. 근데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냥 나와서 일하네. 이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죠. 근데 소속이 자격정지 2개월 먹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너 나오지 마 그랬어. 그러니까 소속이 2개월 동안 놀기 뭐 하니까 딴 사무소 가서 업무를 했어요. 그건 뭐가 되겠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야. 근데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만 바꾼 거지 업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소속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뭐까지 포함된다? 그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꾸 틀려. 왜? 이중소속은 뭐야? 이중소속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니까
이걸 자꾸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로 생각 안 하고 이중소속이 이게 자격정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틀려요.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 속에는 뭐도 포함됐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도 포함된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시오. 소속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취소죠? 근데 그 소속이 왜 이랬냐? 개업공인중개사가 괜찮아 너 나와. 나와서 일해. 해가지고 일 시켜서 한 거야. 그럼 걸렸네. 걸렸으니까 소속은 어떻게 돼? 그럼 일 시킨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 시킨 개업공인중개사. 그게 절등치요. 그래서 여기 정지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먹은 소속공인중개사 업무 시키거나 두 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요거. 정지 먹고 이랬다. 정지 먹은 애 일 시켰다. 정지 먹고 이랬다 할 때 저 정지는 뭐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먹고 일한 거야. 정지 먹은 애 일 시켰다 할 때 저 정지는 뭐요? 애는 누구요? 그거야. 이 정지는 정지 먹고 일했다. 정지 먹은 애 일했다야. 여기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 또는 이중소속이요. 예. 여러분들 자격취소 사유 3개 했어요. 부, 양, 정, 징. 부정한 뭐? 자격취소 사유로 부가 뭐야? 부정한 자격취득. 예, 3학년 3반에 있어 없어? 그럼 1학년 1반에 포상금에 어디에만 들어있어? 자, 양도되어.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면 등록 취소야.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면 양수되어 받은 자는 행정형벌로 1학년 1반이긴 해도 자격이 취소된 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뭐다? 업무뿐만이 아니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도 포함이요. 그거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뭐다? 절등치. 휴업기간 중에 업무하면 그래요.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일 시키면 그거요. 됐어요? 그건 징역형인데 사형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되지 않아. 근데 무슨 자격이 취소되겠어?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요. 그러니까 다른 법 위반 징역형 선고 받으면 자격 취소되는 거 아니야. 어느 법 위반?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자격 취소이면서 등록 결격이요. 등록의 결격 사유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금고 이상형의 선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징역형 선고받았으니까 뭐다? 예, 결격 사유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에도 있어서 이 법 위반 징역형은 자격 취소이면서 등록 결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법 위반 벌금형 선고는 300만 원 이상일 때는 300만 원 이때는 아니고 그거죠. 그래서 이 법 위반 벌금형의 경우는 300만 원 이상이냐 여부야. 다른 법 위반 징역형 선고는
등록 결격입니다. 하지만 자격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죠. 왜? 금고 이상형의 선고잖아. 그죠? 다른 법 위반 벌금형 선고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요, 시험에 저것만 나오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살짝 섞이잖아. 자, 이 법 위반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자격 취소된다, 아니다? 등록 결격이다, 아니다? 왜? 선고유예만 나오면 무조건 뭐야? 자, 이 법 위반 벌금에 선고유예 나왔어. 뭐야? 그래요. 다른 법 위반 징역 1년에 선고유예 받았어. 등록 결격? 하여간 선고유예만 나오면 무조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야. 근데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요. 자, 예를 들면 이거요. 중개사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결격사유다, 아니다? 왜 아니야? 결격사유였잖아. 뭐가? 결격사유인데 등록 결격되면은 이때 결격사유 기간 몇 년인 거예요? 2년. 예, 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등록 결격으로 2년 동안 등록 못하죠. 등록 취소되고, 그리고 결격사유인 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등록을 못해요. 문제는요, 이 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을 때 자격도 취소될까요? 네? 왜 안 돼? 이 법 위반 징역형 선고 아니야? 자격이 취소돼요, 얘. 제 자격 취소 사유예요. 징역형 선고 아니야? 이 법 위반 징역 1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 법 위반 징역 1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도 선고하고 선고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징역형 선고야, 아니야? 선고예요. 문제는 이 법 위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자격이 취소되죠. 자격 취소되면 이때는 몇 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나요? 네? 등록 결격은 몇 년? 집행유예 기간 동안이야. 그죠? 시험 볼 수 없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은? 자,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명? 누구? 그래요. 자격 취소된 자 몇 명? 3년. 됐어요? 자, 이 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는 몇 년간 시험 못 봐? 예? 4년.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명? 몇 명? 부정행위자하고 자격 취소된 자. 자격 취소되면 몇 년? 3년. 이 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는 자격 취소돼, 안 돼? 왜? 얘는 징역형 선고래니까. 그러니까 얘가 징역형 선고받은 날로부터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이런 거야, 아니면 이걸로 말미암아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인 거야. 그거일 뿐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은 자격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인 거예요. 얘도. 단 결격사유 기간은. 결격사유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야.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 이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야. 시험은 어느 날로부터? 아, 그거야. 달라, 그게. 어쨌든 얘도 자격 취소되고 등록 결격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 됐어요? 자격 취소 사유 뭐? 어려워, 다 알아.
이게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벌써 다 알고 있잖아. 그 다음 자격정지는 누가 돼요? 자격정지는 온리 소속만 되죠.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우리 이런 거 했잖아. 중개는 뭘로 출발해? 뭘 거쳐서? 무엇으로 중개 완성? 예,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들 이쪽에는요 개업공인중개사만 개입하지 소속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중개계약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니까. 그래서 여기 확인 설명에 있어서는요 소속의 자격정지 사유가 2개가 있었어. 여기도 2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확인 설명서 쪽은 아니야.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안 했을 시. 그리고 서명 이거 안 했을 때야. 거래계약에도 2개가 있어서 거짓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이거였었고요. 그 다음 서명 및 날인이었어요. 그래서 요 거래계약서 거짓 이중계약서 작성은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저거 뭐라 그랬죠? 저게 임등치였어요. 원래 여러분들 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말로 쓰게 되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저 역사가 길다 그랬어 짧다 그랬어? 짧다. 저기 역사가 짧아요. 왜?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래계약서를 어떻게 썼다? 다운계약서 썼다. 그러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 제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물론 오늘날은 성공했죠. 근데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몰랐어.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거래계약서를 다 어떻게 써?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 놓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절tum치를 해야 될 걸 절tum치를 참아 못하고 뭐로 고쳐놨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임등치에 보면은 거래계약서 거짓기재가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쓰면 임등치고, 자, 소속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쓰면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격정지 사유는 저렇게 4가지입니다. 반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제대로 안 하면 뭐예요? 요거.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보면 요게 있어요. 확인설명 제대로 안 했을 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몇 개가 들어있어? 그 다음 이거야. 이거 서명 및 날인하려면 뭐 해야 돼? 그래서 인장 등록을 안 하거나 등록 인장을 사용 안 했을 시 그때 행정처분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이게 5개가 있어요. 인장에 관련된 거야. 그 다음 조금 전에 했어요. 바로 전 시간. 소속이 금지행위 저지르면 뭐예요? 예? 자격정지. 바로 전 시간에 썼어요,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저지르면 바로 전 시간에 줬어요. 참. 바로 전 시간에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참 저를 47페이지 봐봐. 금지행위 있죠? 그 박스 안에 2번째. 언니는 빨갛게 줄 쳐놨어 지금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무 뭘 못 찾아. 여기 있잖아. 2번째 줄.
개혁공인중개사 임등치. 소속은? 거기 적혀 있잖아. 바로 정치가 냈다니까. 됐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격정지사유는 기껏해야 7개야. 그리고 4개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서명날인과 함께 연결돼서 인장등록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금지행위가 맨 끝에 꼈어.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저는 그 수업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못 따라오시네. 그래요? 투. 개혁공인중개사 이거 절등치, 임등치 하고 이거 하면서 이러잖아요. 이거 소속도 하면 안 된다. 소속하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은 뭐다? 자격정지사유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게 뭐요? 저게 이중사무소인 거예요. 개혁공인중개사의 이중사무소는 뭐? 임등치. 소속의 이중사무소는? 자격정지. 다시요. 이중소속. 소속의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은 어떻게 돼요? 그거 봐, 여러분 천재 아니야. 그래요. 이건 인장에 관한 거예요. 인장 등록 안 했다. 등록 인장을 안 썼다. 자격정지입니다.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성실 정확하게 근거자료. 서명 날인이요.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으로 이거 끌고 와. 어디에?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야. 거래계약서요. 뭐요? 이거 끌고 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야. 됐어요? 같이 읽어. 어디에? 거래계약서에 거짓기재. 다시요. 뭐라고요? 이중소속이요. 이중소속. 개혁공인중개사가 하게 되면 임등치 같은 소리. 봐봐. 투. 절등치에 봐봐요. 양도 다음에 뭐가 있어? 양도 다음에 절등치에 투 있잖아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등치지. 이중사무소가 임등치였죠? 얘는 인장등록으로. 개혁공인중개사는 이건 확인 설명 제대로 안 한 거야. 이건 뭐요? 어디에? 이건? 얘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개혁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뭐요?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서명 및 날인 안 하면? 요거지, 그거. 얜?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격정지 사유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동기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단 가중한다 할지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기준을 놓고 한다 그랬죠. 그 기준은 딱 보니까 얘네들 중에서 일단 뒤에 있는 이거하고 이거 앞에 있는 얘 앞뒤로 있는 애들은 좀 세죠. 같은 거래도 같은 자격정지 사유로 해도 개혁공인중개사가 저지르면 이건 뭐야? 절등치. 이거는 임등치. 근데 가운데 것들은 그러니까 좀 약해. 그래 놓다 보니까
그 기준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와요.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을 때 기준 6개월. 6개월, 3개월? 3개월. 그래요. 이중 소속을 했을 때 기준 3개월. 3개월, 6개월. 그럼 6개월인지 3개월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알면 돼? 센 거는 몇 개월? 6개월. 약한 거는? 3개월. 근데 센지 약한지 어떻게 알아? 개업공인중개사를 보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이중소속은 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금지행위. 그리고 솔직히 얘네들은 임등치야 아니면 원래는 절등치 정도 돼야 되는 애들이야. 강력한 애들이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6개월 기준, 가운데 건 3개월 기준으로 저런 거 나오면 틀리겠어? 여러분들은 맞추겠어? 에? 있죠? 뭐 별거 아니구나 하면 되는데 어렵다, 외울 거 되게 많다 하면 그 순간에 어려워져. 그래요. 다시요. 자격정지 기준. 이가 뭐요? 인. 다 알잖아. 기준. 자, 여러분들 요약집 몇 페이지를 펼쳐주시냐면요. 12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요. 찾으셨어? 자, 자격정지 기준이 있죠? 자, 1번 몇 개월? 예? 그 다음에 6번, 7번 몇 개월? 예? 그리고 가운데 2, 3, 4, 5. 외워야 돼. 그냥 저절로 알아. 진짜요? 예. 모의고사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본고사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업무정지 기준 왼쪽 게 나온 거야. 오른쪽 거 123페이지 게. 예. 그게 나왔댔어요. 그 다음에. 아유 많잖아 이것도. 자, 일단 여기까지 되시는 거요? 안 되는 거요? 돼요? 그 다음 절대적 등록 취소 보겠어요. 자, 제일 먼저 절등체 요 두 가지입니다. 사망해산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보면 그거요. 절 좀 보실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하면 가서 폐업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아니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대 같이 하는 사람이 가서 폐업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집안 식구가 가가지고 폐업하고, 그리고 등록증 반납하고 뭐 이런 절차가 다시는 필요하겠죠. 그래, 과거에는 그랬어요. 사망해산은요 폐업 사유였어요. 과거에는 이러던 것을 지금 바꿔놨어요. 사망해산은 폐업 사유가 아니라 등록 취소 사유야. 무슨 사유요?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요, 예, 등록 취소 사유인데 사망해산의 경우 등록 취소를 갖다가 사망해산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알아서 등록 취소를 시켜요. 근데 등록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 등록이 취소되면 며칠 이내요?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 안 하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이게 뭘까요? 이건 뭘까요? 자격이 취소되잖아, 저 위에.
자격이 취소되면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돼. 등록이 취소되면. 근데요, 등록이 취소됐는데 등록증 잊어버리고 없어. 그러면 반납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된 거야. 자격이 취소됐는데 자격증 잃어버리거나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록 취소 시에는요, 사유서 제도가 없어요. 없으면은 반납 안 하면 돼. 근데 자격 취소되면은 7일 이내 자격증 없을 시에는 뭐라도 눈 감고 있는 사람 시킬 거야. 예? 뭐라도 봤지? 봐요. 사유서라도 뭐라도 사유서라도 내요. 일단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거든요. 등록이 취소되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오. 이런 거. 이런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는 며칠 내 등록증 반납? 7일. 근데 사망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아무 얘기 안 적혀 있어. 얘기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누가 등록증을 반납한다는 거 적혀 있다? 안 적혀 있다? 그냥 반납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래요. 그놈의 등록증을 어디다 써먹는다고. 근데 법인이 해산했어. 법인이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법인의 등록증을 법인 대표였던 자가 반납해야 돼. 법인의 등록증을 누가 반납? 법인 대표였던 자가 반납해요. 근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까지 해놓고 있었어. 뭐까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까지 해놓고 있었을 때는 법인이 사망하면 누가 등록이 취소됐을 때 누가 등록증 반납한다고 난 수업했어. 누가? 법인이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누가 등록증을 반납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됐을 때 누가 반납한다?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게. 그래요. 정답이야. 근데 왜 앞에 건 왜 틀려?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됐을 시에는 7일 이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반납이에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으로 등록이 취소됐을 때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이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망의 경우는 누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는 누가?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자야. 그게 중개사법하고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나는 했는데 90페이지 한번 볼까요? 90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줄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어? 일단 7번. 거봐, 언니 잔뜩 적어놨네. 7번에 보면 며칠 내 반납? 그죠? 8번 보세요. 자,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을 했어. 그럴 때는 누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으로. 그때는 누가? 대표자 아니면 대표 또는 임원. 며칠 이내? 누구에게? 그래, 당연히 지방법원장이죠. 그때 이거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어디서 했는지 가르쳐줘요? 폐업에서 했어요. 폐업에서. 휴폐업 등 하면서 폐업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뤘던 거예요. 자, 이제 그건 과거고,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기억하자고. 다시요. 여기 보시오. 일단요, 절등치사유로서 사망해서는 다른 것과 달라요. 다른 것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것들은 어떤 거든지 간에 등록이 취소되게 되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대표가, 법인의 경우는 7일 내 그 등록증을 누가 반납해야 돼? 대표였던 자가. 그리고 사망의 경우는 누가 반납?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진정 대리인 등록까지 해놓고 있었어. 그럼 그쪽은 매수진정 대리인 등록증 반납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누가? 세대같이 하는 자가. 법인이 해산했을 땐 누가? 대표만 아니면 대표 또는 임원. 그래서 거기 대표 또는 임원이 있기 때문에 중개사법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와요.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시, 매수신청 대리인 말고 등록이 취소신 법인 대표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OX. 누가? 대표가. 거긴 중개사법은 대표였던 자예요. 됐어요. 그래서 사망해산 일단 첫 번째 그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등록 취소 사유들. 얘네들은 등록의 취소 사유 발생만으로 등록이 없어진다 아니면은 처분 받아야 없어진다. 근데 사망해산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 등록이 없어진다. 사망해산만으로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망해산의 특징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면서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라는 데 특징이 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면서 뭐이기도 하다?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 우리 등록 효력 소멸 사유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예? 2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요. 언니는 녹색 글씨로 많이 써놨네요. 맨 끝 꼭대기.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 있죠? 1번이 뭐요? 사망, 해산. 2번이 뭐요? 등록 취소, 처분.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의 사망과 법인의 해산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과 동시에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입니다라고 이때 수업했어요. 다른 등록 취소 사유와 구별돼요. 그러나 얘는 폐업 사유다 아니다. 옛날에는 무슨 사유였는데? 원래는 이게 폐업 사유였었다. 근데 폐업 사유여서 빠지고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요. 자, 사망해산 이놈 거 두 개 얘기하는데 이렇게 잔뜩 걸렸어요. 사망해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면서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예요. 그 다음 부. 아까 했던 거요. 이게 뭐야 이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 얘는 뭐이기도 해? 3학년 3반이면서 포상금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절 좀 보시오. 절등치의 3학년 3반은 딱 얘 하나야. 절등치의 3학년 3반 몇 개요? 시험에 그러니까 다음 중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사유인 것은 이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답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뭐? 부가 근데 무려 3개나 있어. 그렇죠. 부정한 등록이요. 그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절등치의 3학년 3반은 몇 개? 하나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뺄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 뺄 수 있는 게 이빨밖에 더 뽑을 수 없잖아. 뽑을 수 있는 건 이빨이잖아. 이를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등치의 3학년 3반은 하나밖에 없어. 뭐? 그러면 절등치의 1학년 1반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양도 투. 투가 뭐요?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는 임등치. 그죠? 그 다음 임등치에 3학년 3반은 4개 있어. 아까 본 금지행위요. 부동산 관련 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주장이 적어요. 임등치에 1학년 1반은 5개 있어. 뭐 하나가 더 더해져. 뭘까요? 투.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그런데 이중 사무소는 절등치다, 임등치다? 임등치예요.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임등치 1학년 1반, 여기 임등치 기수매무 서직상투 중에서 기수매무. 그래서 임등치의 1학년 1반 몇 개? 5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를 미리 기억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적어도 3학년 3반 1학년 1반에서 행정처분하고 같이 엮여서 나올 때, 행정처분하고 같이 엮여서 나올 적에는요, 여러분들 1, 3, 4, 5를 먼저 기억하고, 저게 박스형 문제로 나오면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문제가 돼요. 다음 중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면서 뭐 3학년 3반 해당하는 것은 하면 그때는 무조건 금지행위 찾는 거야. 서직상투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거면서 임등치인 것은 하면 여기에다 뭐 하나 더 더해주면 돼? 이중사무소 더 더해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이거 절등치의 1학년 1반 몇 개냐. 뭘 찾으라고? 절등치의 1학년 1반. 근데 이게 찾기가 의외로 어려워요. 왜? 양도대여가 그놈의 자격증 양도대여인지 등록증 양도대여인지 양수대여 받은 자인지 그걸 못 읽는 순간에 틀려요. 양도대여는 몇 개야?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했어. 뭐요? 자격취소야. 자격취소. 자격증 양도대여요. 자격증 양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했다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얘는 절등치가? 아니야. 뭐야 얘는? 자격취소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의외로. 그냥 포기할래?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했어. 뭐야? 절등치의 1학년 1반인 거야. 같이 적혀도 양도대여가 같이 공인 자격증 양도대여인지 등록증 양도대여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양도대여인데 양수대여 받은 자로 적혀 있으면 1학년 1반 일망정 절등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박스 안에서 보고 거기에 뭐만 더해?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됐어요? 근데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근데 이중등록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 이중사무소로 읽어요. 이중등록을 이중사무소로 읽어요, 사람이. 지문이 이렇게 적히거든요. 2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경우. 뭐야 이게?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체가 뭐야 지금? 이중사무소야 이중등록이야. 성질 급한 사람들이 지금 이중사무소 얘기하고 있다니까. 요거 보잖아 요거 지금. 그거 뭐 안 돼 여기 봐. 그래 아니까 여러분들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니까 중개사법은. 2 이상의 사무소 여기까지만 읽어. 그래 놓고서 아 이거 이중사무소네 이거 임등치네. 그래서 또 틀려. 환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내 보내는 게 그런 거예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쓴맛들을 봐놔야 돼요. 그래서 면역이 되고 적응이 되고 해야 돼요. 2 이상의 사무소를 뭐 했대?
그러니까 이건 뭐요? 그래요. 얘는 왜 그걸 구별 못해가지고서 틀리냐는 거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요. 예. 얘 한 개고 얘 몇 개다? 얘 세 개인데 그게 뭐요? 절등치에 1학년 일반인 게 뭐야? 등록증 양도되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절등치에 3학년 일반인 게 뭐? 3학년 3반인 게 뭐요? 예? 부정 등록. 됐어요? 그 다음 이거 뭐요? 결격사유. 여러분들 고개 들어보시오. 입모양 볼래요.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OX. 다시요. 등록 결격이면 자격 취소된다. OX. 자격 취소되면 등록 결격이다. OX. 자격 취소되면 등록 취소된다. OX. 등록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다. 왜? 자가 뒤로 가면 틀린다 그랬잖아. 자가 뒤로 가면. 그죠?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OX. 왜? 차가 없잖아. 등록 결격이면 어떻게 돼요? 왜 등록이 취소될까요? 등록 결격이면 왜 등록이 취소될까요? 등록 결격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거든요. 됐어요? 그 다음 이거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정지 먹고 일했다. 정지 먹은 소속 공인중개사 일 시켰다. 그거였어요. 요거요.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이유받고 또 업무정지 사유의 발생. 저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업무정지 스트라이크요. 스트라이크 몇 번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또 스트라이크 들어왔어. 그러면 심판은 스트라이크 선언을 한다. 아웃 선언을 한다. 스트라이크 선언을 하고 나서 아웃 선언을 한다. 직접 아웃 선언을 한다. 아니야. 스트라이크 선언 안 해. 맞으면 아웃하고 아웃 선언 해줘요. 그래서 뭐냐. 업무정지 2번 받고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 선언 없이 직접 뭘 해버린다? 등록을 취소시켜요.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정지 몇 번 받고 또 업무정지 사유 발생해요. 됐어요? 여러분들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다 외웠어요. 지금. 자, 저거 보지 말고요. 절 좀 보시오. 자, 절대적 등록 취소 살면서 3학년 3반인 게 어떤 거요? 알잖아.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OX. 왜? 아니, 그러니까 절등치라서야. 절등치라서 등록 결격이면 등록이 없어지는 게 절등치라서야. 그 다음. 그 자체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과 동시에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인 게 뭐가 있었어? 잘하네. 절등치 1학년 일반인 게 양도 이중 등록이 양도 투투요. 정지 먹고 일했다. 정지 먹은 애 일 시켰다. 절등치야 임등치야? 안 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뭐? 얘가 절등치 다예요. 자, 여러분들 정리해볼까요? 다시요.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임과 동시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인 게 머릿속에 있나요? 예. 3학년 3반이면서 절등치인 거 있나요? 1학년 1반인 것도 있나요? 몇 개?
양도 투투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 결격이면 등록 취소된다. OX. O. 그러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는 임등치요, 절등치요? 휴업기간 중에 업무는? 그래요. 정지 먹고 이랬다. 정지 먹은에 일 시켰다. 그게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요. 또는 자격정지기간 중에 도속을 일시켰다예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2번 받고 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뭐? 다 외우지 않았나요? 다 대답하잖아요. 여러분들 입으로. 반드시 이걸 쫄쫄쫄쫄 사회부결, 양도투투, 정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정작 그게 나오면 뭐하냐고. 뭔지 모르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뭘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면서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로서의 사망 예산이 떠올라주고, 그리고 절등치에 3학년 3반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 알고, 절등치에 1학년 1반 3개짜리가 뭐 양도투투 정도가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휴업과 비교를 해서 정지기간 중에 업무는 절등치고 휴업기간 중에 업무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해서 휴업, 폐업, 재개신고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구해주고, 그죠? 저러면 다 외운 거 아니냐는 거요. 다 외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나 혼자 떠드는 거요. 외운 거요. 5분만 쉴게요. 예? 뭘 했는지 왜 몰라. 나 1시간 떠